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 휴장입니다. 자, 일단 휴장 가운데 미증시는 막판에 급반전을 했죠.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이 나온 그 상태입니다. 조정이 조금 필요하고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미증시는 조정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한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코스피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안 좋죠. 여기 8월 달에 급락 구간이 한번 있었죠.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했었을 때 급락했었던 부분인데 그 전부터 안 좋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미증시도 같이 안 좋은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여기서 미증시는 회복을 했고요. 여기 한국 시장은 다시 그쵸, 고가에서 매물을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유한양행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물량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간 주춤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한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긴 어렵지만 떨어지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주 지금 주가가 개판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쵸?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고 하방에 대한 박스권을 형성하는 거 오케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뭐 2000포인트를 간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어렵고 그쵸? 미증시도 어느 정도의 이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기간에 들어왔는데 그 금리 인하 기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은 풍력 쪽을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풍력을 준비하기 전에 기존에 제가 이 강세를 봐왔었던 종목군들은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왜? 금리 인하, 성장주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쵸?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못한다. 이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와중에도 주가가 이렇게 높아졌었던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주식 투자에서 그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인데 가격이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유한양행 뿐입니까? 그쵸? 다른 바이오 종목인 그리고 올해 강세를 보였었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다는 거죠. 근데 적자예요. 왜 그럴까요? 머크와의 계약건이 됐지만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물론 돈이 들어오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크와의 계약건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시세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기대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지금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이 렉라자를 FDA 통과를 시켰죠. 근데 거기에는 얀센의 공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얀센과의 협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고 얀센과의 그 협업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다음 파이프라인 지금까지 R&D 투자에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그쵸?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쵸?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보다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자 보세요. 유한양행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매매를 해오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그쵸? 왜 이렇게 할까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고가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해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수익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그렇죠? 선반영되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주말에 라이브에서도 공유를 하고 질문이나 뭐 이런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주말 라이브는 여기 소통방에서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자, 내용 보시면 뭐 바이오 종목군들 계속하죠. 바이넥스, 이것도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 다인 급등하고 있죠. 바이오 다인 한번 볼까요? 다인, 자 보시면 어때요? 그쵸? 신고가 구간 여전히 똑같죠. 쭉 내려보시면 뭐 CS 윈드나 이런 쪽은 제가 풍력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풍력도 금리 인하 수위주입니다. 미증시가 어려워지더라도, 그쵸? 미증시가 막 폭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전체적으로 다 빠지겠지만, 미증시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쵸?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도주를 먼저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라이브에서도 그쵸, 질문이나 답변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떻게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유한양행의 모멘텀을 보면 실적 상승, 주가 상승,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실적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렉라자 관련된 로열티, 그렇죠. 렉라자에 대한 시장 규모가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경쟁 약품이 있죠. 타그리소. 여기하고는 사실 이제 경쟁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타그리소도 그냥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한양행과 얀센에서 지금 4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이것조차도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렉라자 이후에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럼 자금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럼 다음 파이프라인, 그렇죠? R&D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얀센의 입김이 들어갔을 때 FDA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렉라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조정을 이것밖에 안 받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 잡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타점 잡는지가 어려울 겁니다. 여기 유한양행이나, 그쵸?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라이브에서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쵸? 타점 보면서 배우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잡는, 그쵸?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받아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것보다 우리가 가격을 이해했을 때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쵸? 뭘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